일본 야구 크보 9월 30일 오늘 월요일이죠. 예, 오늘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네, 어제 요즘 야구가 좀 많이 어려운데 어제 이제 여배 그리고 메이저리그 부주력 한 박스. 부주력은 뭐 치는 거는 아니긴 한데 메이저가 참 어제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도 해축 세 박스 나갔는데 일주력은 깨졌고, 예, 그래도 두 박스 잘 들어와 주면서 그래도 이제 해축에서는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한신하고 이제 요코의 경기인데요. 일단 어제 경기는 양팀 다 이제 뭐 개싸움에 경기 양상으로 좀 치러졌죠. 예, 그리고 이제 불펜 싸움에서 이제 한신이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에이스급 선수들이 나왔는데 이제 다득점 경기가 돼버렸어요, 그죠? 예, 어제 사이키로토도 5실점으로 흔들렸고 이제 아줌마도 2실점으로 흔들렸고. 예. 근데 어제 이제 요코가 요즘에 그런 대로 불펜이 좀 돌아가는데 어제 이제 하야테가 3실점 1자책 그리고 이세가 2실점 하면서 이제 불펜의 불안감들이 나왔다. 근데 요코하마는 앞으로의 일정이 연전이 계속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경기가 이제 히로시마 경기예요. 예, 그래서 이 불펜들 운영이 이제 점점 좀 괴로워지긴 할 거예요. 예, 이제 최근에 뭐 어제 한 경기 썼다고 불펜을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수, 목, 그러니까 금, 토 이틀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일정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일정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한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가 이제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제 뭐 가을 야구도 있겠지만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한 경기가 남았는데 이 경기도 이제 요코하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일단 한신은 2위가 이제 결정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3위 올라오는 팀하고 이제 클라이막스 시리즈를 갖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기면 요미우리하고 이제 붙는 이런 시점인데 요코하마하고 상대 전적을 보시면은 12승 1무 10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타이트하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히로시마의 상태를 보면 히로시마 상태가 너무 안 좋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한신 입장에서는 요코하마보다는 히로시마가 좀 편하기는 할 것 같아요. 예, 편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한신이 오늘도 좀 빡세게 좀 할 만한 명분은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히로시마든 요코하마든 끝까지 더 치열하게 경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클라이막스 시리즈에 올라왔을 때 한신이 부담이 덜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를 좀 괴롭혀야지 좀 편하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히로시마가 올라오는 게 요코하마는 편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좀 지켜봐야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2등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핵심 선수들 이제 게라하고 이와자키를 2군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타카시 하루토 선발 자완이죠. 그 친구도 좀 내렸고 그래서 이제 뒤에 뒷문이 좀 불안하단 말이야. 아오야기는 어떤 선수입니까? 최근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두 경기 던졌는데 둘 다 요코하마전이었어요. 5이닝 2실점 승투, 4.2이닝 4실점으로 이제 노디시전 이렇게 두 번을 기록을 했는데 역시 이닝 히팅 기대치가 높지 않단 말이야. 최근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신의 지금 뒷문이 많이 오늘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좀 해야 된다. 일단 아오야기가 최근에 복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공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선수는 언더핸드잖아요. 근데 두 가지 공이 좋은데 이제 올라가는 공.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공들을 쳤을 때는 이렇게 티 깎이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옆으로 꺾이는 싱커볼 그런 것들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좀 괜찮다. 예, 근데 아무래도 뭐 삼진 능력이 떨어지는 맞춰 잡는 선수기 때문에 안정감을 좀 기대하기는 힘든데 뭐 폼 자체는 쏘쏘하다. 근데 리스크는 이닝 인팅이 약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요코하마를 지금 3경기 연속 맞는다는 점도 분명히 아오야기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대 선발은 요시노 미츠키고 이제 신빙 선수고 1군에서 아직 뭐 25이닝밖에 던지질 않은 5점대 투수예요. 그래서 뭐 기대치가 당연히 높지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한신 상대로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4이닝 3실점 6피안타 2피 홈런으로 이제 크게 흔들렸다. 그러면은 요시노 미츠키가 내려가면 또 어떻습니까? 어제도 이제 불펜에서 이제 불안감들이 좀 나왔던 요코하마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 좀 활거운 그런 불펜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야수 라인업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죠? 한신이 어느 정도 힘을 좀 뺄지가 좀 관건인데 어쨌든 투수들은 2군을 좀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로테 돌릴 가능성도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라인업을 한번 우리가 보기는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 경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경기 같아요, 그죠? 건드리기가. 저도 뭐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런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예상이기 때문에 조금 좀 건드리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경기에서 건질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고요, 솔직하게. 예, 그래서 7.5면은 오바가 사실은 조금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오바 정도는 한번 좀 볼만한 그런 경기가 아닐까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양 팀의 운영이 어떻게 나올지 좀 명확하진 않지만 이해관계를 봤을 때 한신이 힘을 완전히 빼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라쿠텐 대 지바롯데고 사실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결정이 됐어요. 근데 진짜 찐찐막이거든요. 찐찐막. 지금 이제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박마이가 조금 좀 죽었죠, 그죠? 예, 니오넴하고 오릭스 두 번 이렇게 만나면서 빠따를 너무 못 쳤습니다, 그죠? 예, 지금 보면은 이토 히롬이 만난 경기가 한 번 있고 다카시마 타이토 경기도 이제 뭐 2득점밖에 성공을 못했고, 예. 그리고 미야기하고 뭐 이토는 그렇다 치겠어요. 예. 근데 다카시마 타이토한테도 이렇게 득점을 못 올렸다는 부분은 이 라쿠탄 특유의 이 롤러코스터 빠따, 이게 약간 좀 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죠. 일단 오늘하고 내일 둘 다 이제 라쿠텐이 그 지바롯데하고 경기가 있는데 이 두 경기를 다 잡아내면 이제 한 경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찐찐막이야, 찐찐막. 그래서 오늘 경기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사실 라쿠텐은 뭐 선발 쪽에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많지가 않은데 오늘은 정말 믿어볼 수 있는 투수가 나오거든요. 예, 다카이사 하야카와 팀의 에이스고 이제 올 시즌 11승을 거두고 있는 팀의 에이스죠. 최근 두 경기가 조금 좀 안 좋아요. 예, 니오넴이라는 이제 빠따 좋은 팀을 좀 만나기는 했는데 2자책 경기, 4자책 경기, 피홈런도 한 방씩 허용을 했고 피안타도 7방씩. 최근 두 경기가 조금 좀 아쉽기는 아쉬운데 뭐 이제 니오넴을 만났으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이해는 좀 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홈에서 최근 10경기도 1점대를 찍고 있고 상대 전적도 상당히 좋거든요. 올 시즌 지바롯데 3경기 등판에 전부 승리 투수에다가 경기별로 자책점이 딱 한 점씩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펌은 약간 좀 아쉽지만은 지금 지바롯데도 박마이가 뭐 그냥 그래요. 그죠? 그냥 그래. 이 바닥보다는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서 하역하와는 그래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대 선발은 타네이키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정말 좀 종잡기가 어려운 선발 중에 하나죠, 그죠? 이 선수가 9위만 놓고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MPB 탈 MPB급 9위를 가지고 있어요. 구속도 뭐 150 중반을 좀 우습게 때릴 정도고 뭐 진짜 잘 치는 날은 뭐 160 가까이도 찍는 그런 선수고 공의 9위가 정말 좋지만 기복이 심하단 말이야. 기복이 그죠? 최근에 조금 좀 안 좋으면서 그리고 이제 부상도 약간의 부상을 좀 당하면서 이제 2군을 좀 갔다 왔다 거의 이제 한 달 만에 1군 복귀전이에요. 1군 복귀전이고 기복이 상당히 심한 선수다. 올 시즌 라쿠텐 상대로는 한 경기는 7이닝 1실점 상당히 잘 던졌고요. 이제 두 경기에서는 5실점, 6실점 이렇게 하면서 좀 좋지가 않았는데 이 타네키 같은 기복이 심한 선수들은 상대 전적을 이렇게 확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지가 긁히면 잘 던지고 지가 안 좋은 날은 두드려 맞고 이런 놈이라 가지고 저는 그게 뭐 상성상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좀 하시고 어쨌든 그래도 조정기를 좀 갖고 왔으니까 부상 복귀 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정기를 좀 갖고 왔으니까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죠? 예, 타네키가 워낙 왔다 갔다가 심한 선수고 라쿠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빠따 쓸 때 보면 무섭게 치다가 최근 세 경기는 어떻습니까? 또 확 꼬꾸라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좀 가늠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타네이크가 기본빵 정도는 좀 해주지 않을까. 기본빵 정도는 좀 해주지 않을까. 최근에 어쨌든 라쿠텐의 빠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 고민스러운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라쿠텐 빠따라든지 타네이키의 어떤 이제 불안정성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좀 고민되는 요소들이 있지만은 라쿠텐이 홈에서의 방망이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라쿠텐 승 사이드랑 언더 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 언더 그리고 라쿠텐 승 요 정도. 자 다음은 세이브 경기입니다. 세이브 니오넴.
자, 일단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바 롯데 상대 두 경기 이제 홈에서의 경기였는데 두 경기 다 힘을 못 쓰고 점수를 딱 한 점을 냈죠. 일단 뭐 상대 투수들이 세이브 상대 워낙 강점이 있었던 선수들이에요. 그죠? 니시노 유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즈마라든지 아니 아즈마가 아니라 오지마죠. 두 명의 선발들이 세이브 상대 워낙 강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은 좀 해줘야 되겠지만 두 경기 통틀어 가지고 안타를 10개 까고 점수를 한 점밖에 못 냈다는 거는 확실히 좀 아쉬울 만한 대목 같기는 해요. 세이브가 그래도 홈에서는 빠따기 대치가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한데 이 두 경기 빠따는 조금 좀 그랬다. 니오넴은 어제 제가 니오넴 사이드를 보기는 봤지만 이 마에다 준이 그래도 2군에서 상당히 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100이닝 넘게 던지면서 2군에서 1점대를 찍었던 선수인데 어제 던지는 걸 보니까 괜찮더라고. 체인지업 서드 피치가 상당히 좋더라고. 그리고 투구 폼이 좀 말릴 만한 투구 폼이라 가지고 처음 만나는 팀들은 전형적으로 좀 고생할 만한 그런 선수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카토가 좀 터지면서 조금 이제 패배를 해서 아쉽게 됐죠. 예. 자, 오늘 경기는 타케우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있는 게 타케우치는 사실상 신인왕을 거의 확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확정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올 시즌 9승 6패, ERA가 2.29, 세이브라는 팀에서 9승을 찍었다는 거는 대단하죠. 그죠? 2점대를 찍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등판일 텐데 10승 한 경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타케우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좀 될 만한 타이밍이다. 요즘 폼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그죠? 뭐 탈감 안 좋은 지바로 때 만나서 완봉승을 좀 거두기도 했고 직전 경기 니오넴 상대로도 승리 투수가 되긴 했지만 뭐 6이닝 31.7피안타. 최근에 폼이 그렇게 뭐 썩 좋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뭐 니오넴 상대로도 뭐 전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도 않고. 근데 타케우치 입장에서는 정말 뭐 마지막 힘을 한번 짜내 볼 만한 그런 경기고 나름 홈에서 1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도 하고 동기부여 면에서는 확실히 좀 저기 될 만한 경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마자키 사치아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상태가 이 친구도 좀 안 좋죠. 지금 라쿠텐하고 소뱅전에 홈런을 경기당 3방씩 맞았어요. 3방씩 맞고 조종기를 좀 갔다 왔죠. 한번 휴식을 좀 부여를 좀 해줬고 복귀전이 이제 소뱅전이었는데 소뱅전은 6이닝 1실점 뭐 승리 투수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세이브전이었단 말이야. 이 경기에 또 세이브 원정 가서 5이닝 5실점 7피안타 피홈런 또 2방을 맞았어. 근데 또 세이브 원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야마자키 사치야 폼을 완전하게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는 타이밍 같기는 합니다, 그죠? 복귀해서 한 경기는 잘 도는데 한 경기 또 털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약간 좀 그렇다는데 아마 어찌됐든 니오넴도 지금 동기부여가 좀 약한 경기예요, 그죠? 사실상 뭐 클라이막스 시리즈에서 만날 만한 팀도 아니고 그리고 뭐 타격감도 최근에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소프트뱅크전에 이제 뭐 7득점 하면서 뭐 5득점 올린 경기가 있지만 최근 경기들은 방망이도 살짝 좀 아쉬운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선발에서의 최근 폼, 기대치, 동기부여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세이브 사이드를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양팀 동기부여 차이가 크고 니오넴도 지금 힘을 조금 좀 빼는 그럴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요거는 세이브 역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야마자키 사치아도 적당히 던지게 하고 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이게 야마자키 사치아가 일단 지금 최근에 안 좋은데 어쨌든 조금 더 그 경기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클라이막스 시리즈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팀이니까 그리고 상대 전적을 보더라도 8승 2무 13패로 세이브가 그렇게 많이 안 밀려요. 니오넴 상대로. 그리고 홈에서는 5승 1무 4패로 니오넴 상대로 홈에서는 좀 강점을 좀 보였던 팀이기 때문에 이 세이브가 이틀 동안 빠따치는 게 별로 믿음직스럽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불안한 야마자키 사치야 동기부여 약간 떨어지는 니오넴이라고 하면은 세이브가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이브 역 정도 한번 보고요. 5.5는 오바 한번 볼게요. 오바. 이거는 오바든 언더든 둘 다 좀 안 내키긴 하는데 이건 둘 다 좀 안 내키는데 언어버가 근데 오바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뱅하고 오릭스 경기인데, 일단 어제 경기는 이제 신빙 친구가 이제 잘 던져주면서 일단 경기를 좀 이길 수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소뱅은 약간 LG식 운영을 좀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라인업 로테를 돌리는데, 그래도 이제 주전급 선수들을 뭐 한두 타석 정도는 좀 소화시켜주는 그런 LG식 운영을 하고 있다. 약간 이제 뭐 경기가 뒤쪽에 가 있으니까 소뱅은, 그래서 적당히 그냥 돌려가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시켜 주려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거. 야나기타 1군 합류야. 오늘 뭐 한두 타석 정도 소화할 수 있겠네. 그리고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타격감이 좋죠. 예. 모리가 복귀한 이후에는 그래도 좀 중심이 좀 잡히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요 고춧가루 시즌에는 부담이 좀 덜한 이런 하위권의 팀들이 이렇게 경기력이 좀 잘 나오는 케이스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팀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예. 오늘 야나기타 그래도 한두 타석은 소화하겠네. 자, 이 경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일단 또 개똥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야마시타 슌페이타가 나오는데 이 경기 개똥배를 받았어요. 예. 물론 뭐 큰 거는 있죠. 예. 소뱅이 올 시즌 오릭스 상대로 11승 1무 6패로 엄청나다. 그리고 홈에서는 7승 1무 2패. 소뱅이 이제 홈에서 워낙 올 시즌 강한 팀이고, 더더군다나 홈에서 우한 상대로 승률도 엄청나거든요. 예. 근데 야마시타 슌페이타가 뭐 만만한 우한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무 개똥배를 줬다라는 부분이 일단 하나 있고요. 일단 모이넬로는 최근에 약간 좀 폼이 좀 아쉽긴 아쉬웠는데, 그래도 조금씩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오리스 상대로 원정 가가지고 6이닝 무실점 2피안타 거의 완벽한 피칭을 했죠. 근데 이때보다는 지금 오릭스가 좀 티어가 조금 올라가 있단 말이야, 방망이 티어가.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직전 경기는 라쿠텐전 6이닝 2실점 피홈런 하나. 삼진을 7개 뽑았는데 이날도 이제 볼넷을 5개나 내줬다. 그러니까 폼을 조금 회복한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제 한참 좋을 때 모이넬로는 아닌 것 같은 그 정도 느낌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야마시타 슌페인타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는 볼질을 안 하면은 잘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예, 볼질만 안 하면은 워낙 타점도 높고 구위도 세고 변하고 각도도 막 카브 같은 거 막 장난 아니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볼질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호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최근 경기 중에 좋지 않았던 경기가 이제 소뱅전인데, 이 경기가 이제 7이닝 3실점 패전이 됐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제가 경기를 거의 풀로 봤는데 약간 좀 운이 없었어. 바비타도 조금 맞았고. 근데 이 경기에서도 삼진 8개 뽑았고, 직전 니오넴전 6이닝 1실점 4피안타 삼진 12개, 볼넷 하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야마시타 슌페이타 충분히 역시나 기대치가 있다.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볼질을 안 하고 있는 야마시타 슌페이타. 역시나 이 경기가 여러분들 양 팀 다 조금 좀 해볼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소뱅 어느 정도 타자들 로테를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들도 뭐 그런대로 안타들도 뭐 타격감도 괜찮고, 그리고 오릭스 요즘에 고춧가루 모두가 아주 풍년이죠. 그리고 선발 사이드에서도 뭐 야마시타 슌페이타면은 그렇게 밀리진 않는단 말이야. 그죠? 최근 기준으로 모이넬로는 약간 좀 폼이 떨어져 있고, 야마시타는 최근에 폼이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오릭스가 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거 일본 야구에서 사실 2.5 프렌이 별로 의미는 없지만 2.5 프렌이 1.33으로 나름 뭐 배당이 이 정도면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폴 늘릴 때 배당 올리실 때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일단 프렌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 저도 승패는 그래도 소뱅이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아무래도 홈에서 워낙 강점이 있고 백업 라인들도 지금 그런 대로 빠따도 괜찮게 돌아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승패 라인은 소뱅을 보는데, 프렌 라인은 오릭스 프렌 정도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요. 약간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 튕겨볼 만한 경기임에도 또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과감하게 한번 튕구실 분들은 오리스 역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도 될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서뱅승 오릭스 풀 정도. 예, 그리고 5.1은 언더 오버 둘 다 안 되겠는데, 이 경기도 그래도 언더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들이 괜찮으니까. 다음 경기는 SSG하고 이제 키움의 경기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경기죠. SSG가 이 경기를 승리를 하게 되면 KBO 리그 역사상 두 번째 타이브레이크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과 KT의 경기였고, 이번에 열리게 되면 KT는 두 번째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해요.
곤도 야나기타? 아마 근데 뭐 풀로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뱅이 그지 한두 타석 정도 소화시킬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야나기타는 조금 더 쓸 수는 있겠다. 야나기타는 그동안 이제 조정기를 좀 갖고 왔으니까 뭐한 경기 감각을 좀 올려야 되니까. 근데 콘도는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좀 쓸 가능성이 좀 있겠고. 이 경기는 일단은 배당 때문에 형들 보세요. 그죠? 예, 배당이 SSG가 1.15를 받았고요. 1마인 1.38, 1.65. 이거는 사실 가져갈 수가 없는 배당을 줘버렸죠. 예, 그리고 언오버를 8.5를 줬어. 그치? 약간 이거는 마인은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오버에 몰아서 좀 죽이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근데 오버를 안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하죠. 그죠? 예, 오버를 안 보기에는 일단은 앤더슨이 최근에 폼이 안 좋아요. 그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쭉쭉 달려오던 앤더슨인데 아무래도 구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 선수가 서드 피치가 조금 약한 편의 선수기 때문에 구위가 떨어지면 좌타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근에 좀 구위가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좀 폼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정확하게 퐁당퐁당하고 있거든요. 7실점, 무실점, 8실점, 1실점. 6실점 이렇게 계속 퐁당퐁당 하고 있고 이제 삼진 능력도 많이 떨어졌고 아무래도 이제 구위가 좀 어느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좀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키움 상대로 이 폼이 떨어진 시기에 6이닝 1실점 뭐 잘 던진 경기가 있기는 있는데 저는 오늘도 좀 위태위태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직전 경기 LG전에 좀 두드려 맞기도 했고 근데 이제 반대 선발은 윤석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는 이제 키움이 이제 불펜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키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쉬었죠. 이제 어제 하루 쉬긴 했지만 화, 수, 목, 금, 토 계속 경기를 했고 잔여 경기 일정에서 그리고 불펜들도 지금 선발들이 애매한 불펜들이 나왔기 때문에 불펜들을 많이 썼거든요. 어제 하루 쉬기는 쉬었지만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키움이 하루 쉬어도 좀 데미지가 있을 만한 불펜에 데미지가 있을 만한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문학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런 언오바 건드리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일단 8.5 마엔 개똥배 주고 8.5를 줬다. 이건 오바 몰아가지고 이제 오바에서 오바 죽이기 이 모습이 어느 정도 그려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또 안 보기에도 좀 힘든 그런 오바 같긴 합니다. 일정상으로 앤더슨도 좋지 않고 최근에 그리고 키움도 하루 쉬긴 했지만 지난주 불펜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가 있어야 경기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오버 정도 보고요. 일단 SSG가 관건은 그거 같아요. 이 경기의 관건은 SSG가 이제 부담이 엄청나게 심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타자들이 경기 초반에 득점권에서 안 풀리면 계속 이제 부담이 가중되면서 빠따를 못 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 잘 나오는 시나리오죠. 이 시기에 타자들이 지금 빨리 쳐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경기 초반에 찬스를 못 살려서 그럼 이제 부담이 가중되면서 계속 막 9초 타고 9초 타고 이런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는 그림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키움의 불펜이라든지 선발의 기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저는 오바나 SSG 승사이드 정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기아 대 NC의 맞대결. 기아가 이게 올해 마지막 경기죠. 제가 이제 보고 들어오기는 했는데 기아가 오늘 마지막 경기야. 마지막 경기 홈에서의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기아 입장에서는 좀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어제 최근에 이제 기아가 이제 아무래도 선발들을 이제 주전들을 좀 빼고 하면서 좀 빠따가 좀 아쉬웠던 경기들이 있죠. 6안타 7안타 치면서 이제 무득점 2득점. 근데 어제 이제 간만에 이제 빠따들도 시원하게 쳤죠. 롯데 이제 반지하고 불펜 털어먹으면서 12득점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쨌든 이제 라우어가 나오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마지막 올 시즌 사실상 뭐 정규 시즌은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동기부여가 좀 될 만한 경기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라우어가 사실은 좀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크로스 형태의 투수기 때문에 이제 우타 쪽에 좀 문제가 좀 있단 말이야. 근데 NC는 뭐 타격감이 엄청 좋지는 않지만은 NC도 우타자들이 어쨌든 메인인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걱정이 좀 되기는 되고요. 실제로 올 시즌 NC 원정 가가지고 NC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5이닝 4실점 5피안타 좀 좋지가 않았죠, 그죠?
좋지가 않았다. 그래서 라우어도 이렇게 썩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기아가 어제 한번 빠따를 좀 쳤다는 부분들, 그리고 홈에서의 마지막 점검이고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동기부여가 좀 될 것 같다. 일단 좌우 피옵스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좌는 599, 그리고 우는 833으로 역시 이제 크로스 파이어 형태의 이제 자완 투수들의 약점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입니다. 그렇고 이제 NC는 뭐 불펜 데이죠, 그죠? 불펜 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NC도 뭐 이제 지금 계속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화, 수, 목, 금, 토, 일, 오늘까지 경기를 하고 있어요, NC도. 근데 NC도 최근에 이제 뭐 경기가 보면은 이제 뭐 선발들이 좀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불펜을 또 엄청 썼어, 계속. 화, 수, 목, 금, 토, 일, 오늘, 그리고 내일도 경기 있거든요, NC는. 그래가지고 이게 불펜 운영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어제 이제 최성형이 좀 그래도 좀 던져주면서 불펜을 뭐 3명밖에 안 쓰긴 했지만 이번 주 계속 경기를 하고 있고 이제 불펜들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경기든 NC 사이드가 조금 좀 빡센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커 보입니다. 근데 라우어도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라우어가 좀 터지면 기아가 좀 적당히 이제 뭐 힘을 좀 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니까 어느 정도는 좀 경기를 좀 끌어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요. 그래서 기아 승이랑 뭐 마엔 역시 뭐 좋은 선택지인 것 같고 11.5 11.5는 오버 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정도. 자, 그래서 오늘 일본 야구 크보 두 경기 이렇게 이제 알아봤고요. 일단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